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어요. 몇 쪽을 보시면 되나요, 여러분? 120쪽 보시면 그런데 암이래요. 암이래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절제하고 살았는데 왜 암입니까? 다시 검사합시다. 그래서 재검을 하죠.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도 암이에요. 처음에 부정하고 두 번째 분노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혹독한 벌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은 너무 짧으니 6개월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타협을 합니다. 타협 단계. 타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우울에 빠집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용의 단계, 5단계입니다. 수용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죽음이죠. 여러분 9988 123이라고 124라면서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죽다가 죽자. 하루 이틀 알다가 죽자.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신다면서요. 그냥 잠자듯 고통 없이. 다 그렇죠. 하루 이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머지 가족들은 더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앓다가 죽으래요. 그래야 정이 떨어질 게 다 떨어지고 이제 가실 때가 됐으니 가시는구나 하면서 자손들이 아쉬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데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하루 이틀 만에 앓다가 죽으면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2, 3년 아주 죽도록 아프다가 죽어야 정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의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종교의 힘을 믿습니다. 그죠? 천당에 죽으면 제2의 그 세계가 있잖아요. 사계가 있잖아요. 사계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죽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자연의 이치를 좀 생각해 보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올레길을 한번 걸었는데 걸으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구름도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고 바다의 파도도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고 우주의 별도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모두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자연의 이치의 법칙에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인간인들 변수 있으랴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하면서 자연으로 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직시하라. 그러면 까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30여 년간 이 일을 하고 있고, 강의하고 저술활동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전에 새 책이 출간될 거고, 그 전에 충무로의 한 사내가 저를 찾아옵니다. 대전으로. 그래서 편집회의를 또 심도 있게 하고 41번째 책 출간에 관해서 또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소명의식,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더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일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보람된 것이로구나를 생각하면서 제 직업을 그냥 추세코치라고 명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추세코치입니다. 이렇게 박수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도 소명의식이 있을 거고 삶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에 저도 여러분들의 그 숭고한 목적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즈음에 오늘 진달래꽃이라는 걸 가지고 117쪽에 보면
워밍업을 하게 되는데요.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이거를 경상도 버전, 충청도 버전, 제주도 버전, 전라도 버전, 강원도 버전으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보자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스피치에는 의미와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뭐죠? 로직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해야죠. 이론적 근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막 우기면 뭐가 되나요? 무대뽀 스피치가 되는 거죠. 근거 없는 스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래에 의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빌 언덕이 있고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미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3F를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패스트, 프렌들리, 프랭크. 이게 재미를 만드는 요소예요. 패스트가 뭔가요? 순발력, 재치, 위트, 해학, 유머 이런 걸 동원하셔야 됩니다. 패스트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프렌들리,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살갑게 형식과 틀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너무 엄중하지 마시고 너무 경건하지 마시고 너무 예의 바르지 마시고 살짝 비빌 줄 알아야 돼요. 살갑게 살을 비빌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훨씬 더 친밀감을 갖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랭크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사람을 웃기는 거는요 솔직함이에요. 월요 강사 과정에 송미자 반장이라고 음악하시는 분이 오시는데요.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파혼을 3번 당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여성이 파혼을 3번 당했어요. 그게 할 얘기예요. 끔찍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근데 너무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막 뒤로 다 빠져요. 그 얘기하면 다 들으셨죠. 뮤지션입니다. 사스폰 연주하고 드럼 연주하고 음악하고 행사 다니면서 사회도 보시고 하시는 분인데 아주 솔직함이 하늘을 찔러요. 솔직함이야말로 정말 공감대가 분명한데 최고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투리를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유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8쪽에 보시면 생선 토크 333 법칙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스피치 다 통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피치는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봄이 되어서 스윙 연습을 하는데 유튜브로 이해를 했어요. 스윙, 아이언샷, 그 다음에 드라이버샷, 퍼터 하는 거 3가지를 동영상을 봤더니요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요 필드에 나가면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손을 다쳐가지고 스윙 연습을 정말 못했는데 요즘 최근에 살살 하고 있거든요. 스윙 정말 좋습니다. 2가지 기본만 지켜도 볼이 잘 맞아요. 고개 들지 마라. 끝까지 볼을 봐라. 그 다음에 어깨에 힘 빼고 리듬 있게 스윙하라. 이거잖아요. 거기 보면 333 법칙이 있는데 이것만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잘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건 뭐죠? 스윙은 몸의 근육에 익히도록 몸의 근육에 기억을 시킬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필드에 나가서 잘 되는 거죠. 필드에 나가서까지 머리를 생각하면서 하면요 볼이 안 맞아요. 필드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빼고 그냥 몸에서 익힌 대로 가볍게 단순하게 스윙해야 볼이 잘 맞거든요.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머리에서 그려가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저렇게 딱 그려보세요. 말이 바로 엉켜버립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식하지 않고 몸에서 익힌 대로 말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333 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머리 말에서 몸통말, 꼬리말. 그래서 상선토크라고 했어요. 상선을 세 토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에서 인사, 주제서는 주의 집중. 따라서 합니다. 인사, 주제서는 주의 집중. 시작. 인사, 주제서는 주의 집중. 주의 집중이 뭐죠?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 오늘 주제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유익을 정하고 또 내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행복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목표이지 않을까요? 라고 주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찍기, 자기화, 토크 법칙이 있습니다. 핵심 찍기는 뭘까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머릿속에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물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가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복한 삶이란 저는 자기 일을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미가 직업이고 직업이 취미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하는 일을 취미처럼 즐기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죠. 핵심을 찍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경험담을 말해보는 거예요. 저는 영화관에 가면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시험을 잃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 스토리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하고 있는 일에 몰입되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토크 법칙이 있는데요. 여기 가장 중요한 토크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 시작.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 동영상 보셨는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툭툭툭 자기 생각을 툭툭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박수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목적을 저희는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힘겨워요. 말하는 사람도 힘겹고 따라가다 보니까 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에이 저거였었구나 이거죠. 권성진학이었었구나. 권성진학 네, 이거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끌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흔히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전을 줄 수 있어야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반전의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 듣다 보면 기대감이 있어요. 아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거를 뒤집어졌을 때 그때 의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토크 법칙. 그 다음에 꼬리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꼬리말이 중요합니다. 자, 요약 설명, 강조, 마무리. 시작. 요약 설명, 강조, 마무리. 마무리를 못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요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압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몰입되어서 열정을 다 쏟아부었을 때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몰입입니다. 강조했죠? 그 다음 마무리.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시간마다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준 거예요. 아셨죠? 자, 따라서 합니다. 머릿말에서 인사, 주의, 집중, 동기, 머릿말에서 인사, 주제서는 주의, 집중. 시작. 인사, 주제서는 주의, 집중. 이거 외우세요. 머릿말에서는 인사, 주의, 집중, 주제서는 이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몸통말에서는 핵심 찍기, 자기와 토크 법칙. 시작. 핵심 찍기, 자기와 토크 법칙. 그 다음에 꼬리말, 마무리 짓는 방법, 요약 설명, 강조, 마무리. 시작. 요약 설명, 강조, 마무리. 그런데요, 이 강조를 할 때는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강조한다.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행복력은 몰입력인 것입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압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한 삶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란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봄은 왔는데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코로나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한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진달래, 산행하면 진달래 피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개나리도 만개할 것이고 또 모자라 벚꽃도 필 것입니다. 우리 명수님은 수요 강좌도 오시고 토요 강좌도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수요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김병명님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백합과. 그러시군요. 흰색을 좋아하시나요? 네. 네. 우리 오 선생님은? 저는 진달래꽃. 진달래꽃. 네네. 선생님? 저는 보라색 꽃을 좋아합니다. 보라색 꽃 하면 무슨 꽃이 있나요? 응? 딱히 모르는데 보라색 자체로. 보라색 꽃. 자, 보라색. 보라색이 힐튼 호텔 벽 색깔이 보라색인데요. 왜 힐튼 호텔의 벽 색이 보라색인 줄 아세요? 보라색이 사람을 흥분시킨답니다. 흥분을 위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갈 때 힐튼 호텔 가잖아요. 신혼부부가 들어갈 때 흥분돼서 들어가야지 밑에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흥분시키는 색깔 보라색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지아. 프리지아 꽃이 색상은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네, 좋습니다. 우리 이동성님 들국화 좋아하시는 들국화. 네. 선생님? 장미꽃. 저도 수요일날 비 오는 수요일 되면 장미꽃이 생각이 나요. 네. 늘 수요일날 비 오는 수요일날 되면 장미꽃 한 송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꽃을 좋아하는데 저는 조화를 좋아합니다. 조화. 만들어진 조자가 아니라 아침 조자, 꽃 화자입니다. 조화. 아침 저 뒤에 붙어 있어요. 조화 석습이라고 해요. 아침 조자, 꽃 화자. 아침에 떨어진 꽃잎을 좋아합니다. 저는 낙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십니다. 떨어진 꽃잎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벚꽃이 졌다가 바람에 막 휘날리며 떨어질 때 벚꽃보다 더 예쁜 꽃이 낙화예요. 막 휘날 때 보면 막 탄성이 저절로 나요. 와 하고 탄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벚꽃이 막 휘날리는 그런 길을 드라이브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올해는 못한 것 같아요. 작년에 못한 것 같아요. 올해는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길을 쫙 드라이브하면요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낙화. 그 낙화 중에도 벚꽃이 피었다가 막 비바람에 휘날릴 때 그 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화를 좋아합니다. 조화. 아침에 떨어진 꽃잎을 바로 그래서 쓸어내지 않고 석습, 저녁에 수습하여라. 이게 조화 석습의 의미거든요. 그 진정한 뜻은 뭘까요? 서둘지 말아라. 한 템포 늦춰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서둘러요. 특히 한국인들은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뭐죠? 빨리빨리 서둘러서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천천히, 느긋하게, 만만히가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화 석습의 의미를 되새기 바라고요. 되새기시 바라고. 그래서 제가 만든 정신이 있는데 힘 빼천 정신. 힘 빼고 천천히. 스피치도 그래요. 힘 빼고 천천히 하면 말이 잘 됐는데 서두르면 말이 하다 보면 엉켜버리거든요. 서두르지 말아요. 서두르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영동에 필드 클럽에 한번 나갔는데 제 선배님하고 나갔는데 제 선배님이 제가 스윙하는 거 보고 초창기 때였었거든요. 7, 8년 전에 스윙하는 걸 보면서 그 선배님이 이런 말씀하시어요. 윤 박사 덤비지 마. 볼 보면 덤비거든요. 빨리 치려고 잘 치려고. 그러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헛스윙 하거나 훅 나거나. 자, 그래서 서르지 않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유명한 대학이 하나 나왔나요? 드리대 대학. 또 해볼만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개선하고 너무 타인의 시선에 의식하고 평가에 의식하면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무대뽀로 들이대는 정신도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다 해결해 줘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조바심을 내고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까 빈스윙하듯이 말이죠. 헛스윙하듯이 그런 결과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대뽀 정신 들이대 대학을 나오셔야 됩니다. 또 하나 ES 수술가가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존버 정신이라고요. 네, 포기하지 마, 네버 기브업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정신을 발휘하셔서 좋은 스피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